분노의 한 고비를 넘으니까 또 다른 분노가 기다리고 있네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3일이었습니다. 강아지 2마리를 키우던 A씨가 초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자신이 키우던 개 황구와 블랙이 이 2마리를 분양을 해줬습니다. 이 A씨는 두 강아지를 가족처럼 3년간 키워왔었는데요. 네. 그런데 지난달부터 이 동창인 B씨가 A씨에게 우리가 시골에서 살고 있으니 이 시골의 넓은 밭에서 강아지들을 뛰어놀 수 있게 키워보는 건 어떻겠냐. 그 환경이 강아지들에게도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 A씨를 설득을 합니다. 약간 뭐 예. 언뜻 들어보면 일리는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네. 강아지들의 또 뭐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 A씨도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 황구와 블랙이한테도 그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 보살펴달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B씨에게 이 강아지 2마리를 넘겼습니다. 아, 진짜 이 주인분은 이 개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네. 문제는 반려견들을 데려간 날부터 생겼는데요. 네. 이 원래 주인이던 A씨가 네. B씨에게 우리 강아지들 시골에 잘 도착했어? 사진 좀 보내줘.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잘 지내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요, 3년간 그럼요. 키웠는데. 3년간 정말 가족처럼 키우는 세상에. 자식 같은 애들인데 네. 이게 사진을 잘 있대요. 보내달라고. 그래서 잘 지낸대요. 근데 이 B씨가 내가 사진을 잘 못 찍어. 이거 찍는 방법을 잘 사진을 모르겠어. 찍으면 되지 뭘 또 못 찍어요. 네네. 예. 그러면서 네. 걔들이 지금 잠깐 뭐 집을 비웠어.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네. 계속 넘긴 거예요. 아하. 이 강아지들의 행방, 강아지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네. 안 보여준 아하. 거죠. 그런데 아니 근데 좀 장희영 교수님 좀 이상하긴 해요. 아니 개들을 저 넓은 그냥 들판에 가서 풀어놓고 잘 키울게 해서 데려갔으면 막 뛰어노는 모습 사진 찍어서 거봐 개들이 행복해야지라고 자랑 삼아 보내줄 수도 있는데 아니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사진도 안 보내주고 사진 찍는 법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알지도 모르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애가 타겠습니까. 네. 가족 같은 어쩌면은 존재를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냥 정말 넓긴 넓은데 뛰어노는 것만 보더라도 멀리서 마음이 놓일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의심쩍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궁을 했겠죠. 아하. 그랬더니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처음엔 사진을 찍는 걸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는 걔가 사라졌다. 어?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어허. 풀어놨다 보니까 어디로 도망갔다라는 식으로 이제 둘러대다가 허허. 이 역시 말이 바뀌니까 역시 또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추궁을 했겠죠. 그랬더니 실토를 하는데 걔를 정말 가족처럼 같이 살다가 보낸 주인 입장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사실은 다 잡아먹었다. 개를 잡아먹어요? 개를 다 잡아먹었다. 그것도 데려간 당일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보낸 주인 입장에서는 그것도 친구에게 보냈는데 아하. 너무나 큰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개를 친구 동창 믿고 보냈는데 최명규 원장님 그날 잡아먹었대요. 그날. 그러니까 이게 50대 중반이니까 키우던 분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유사가족인 거죠. 그런 다음에 본인이 키우던 반려견이 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본인이 키우던 반려견이 사고로 죽어도 아픈데 이거는 결국 아이가 유괴당했는데 그 유괴당한 아이가 살해당한 거랑 똑같은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잡아먹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의 입장은 저는 이제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진짜 본인이건 아니면 본인의 가족이건 반려견을 갖다 식용으로 써야 되는데 구하지 못해서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조사를 해보다가 보면은 아마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한테 강아지를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식용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봐야 돼요. 40년 직이라 그러지만 결국은 현재는 모르지만 과거에 강아지를 분양해준 분의 입장에서 모르지만 만약에 강아지를 분양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원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 행위 자체가 하나의 복수 행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지금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 지금 뭐 이루 고통이 말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이 A씨, 그 A씨를 또 포함한 이 가족들이 3년간 함께 이 강아지들과 살아왔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A씨 가족들은 과천에서 이제 본인 좀 업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전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일까지 지금 다 내려놓고 세상에.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이 동창생에게 책임을 묻는데 지금
전념을 다 쏟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심경을 얘기하는데 지금 보세요. 앞서 우리 최명규 원장님 말씀 딱 그 느낌을 말씀하시네요. 가족이 지금 끔찍한 일을 당한 기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 가족을 내 손으로 떠나보냈다는 게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대요. 이런 상황인데 그 개를 빌려간 동창생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김남국 변호사님. 네, 이 동창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잡아먹을 생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막상 데려오다 보니까 개가 너무 커서 키울 자신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이런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잡아먹은 사실을 일정 부분 인정한 건데요. 또 그러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났는데 네. 개를 분양받으면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니까 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잡아먹어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허허.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개 분양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네. 개를 분양할 때 그냥 바로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개들이 분양받은 곳에서 정말 잘 사는지 행복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대개는 조건부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아이들, 뭐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실제 분양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보내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한 개들이 분양받은 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한 달, 두 달 잘 사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것을 조건적으로 그렇죠. 눈으로 내가 확인했을 때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하. 만약 그런 어떤 조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분양받았을 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이 개를 3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오셨던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이 개를 빌려간 동창생이 나 너희 개 2마리 빌려가서 잡아먹어도 되지라고 만약에 물어봤다면 이게 허락했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뭔가 이 개를 빌려간 동창생이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추정케 하는 대목이 있다면서요. 저 우선 지금까지 드러난 우리가 이야기한 네네. 것만 생각해 보세요. 개를 입양 보낸 당일에 먹었습니다. 참. 정말 이상하죠. 네. 너 마치 처음부터 혹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야? 우리가 의심할 만한 대목인데요. 네. 실제로 우선 그 개를 달라기 전에 나는 무조건 순한 개로 달라 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네. 현금 22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를 보내는 그 입장에서는 키우던 가족 같은 아이를 보내는 거잖아요. 아하. 마치 돈을 받으면 꼭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파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가족처럼 생각했던 개들을 대신 키워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개주인, 전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거든요. 잘 키워주기만 해도 우리는 충분해 하는 의미에서 이제 거절을 했는데 계속해서 돈을 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동창 집 앞에다가 돈을 그냥 몰래 두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 동창 입장에서는 그 전주인 입장에서는 안 줘도 되는데 주면 내가 더 부담인데 이런 걸 왜 주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계좌이체로 보내줬다고 해요. 다시 아하. 동창에게. 근데 이게 모두 다 지나고 보니까 네. 이거 개를 받아간 날 잡아먹고 지금 근데 변명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컸다 크면은 다시 돌려주면 되잖아요. 본인이 키우기 위해서 입양을 했다면 키울 수 없는 조건이라면 못 키울 것 같아 어떡하지 하면서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는데 네. 그런데 그냥 바로 잡아먹었다? 여기서부터 말도 안 되는 변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개를 입양시켰던 주인 입장에서는 친구가 이거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이 개를 하루아침에 사랑스럽게 키웠던 3년 넘게 키웠던 개를 하루아침에 잃게 된 이 여성분 40년 동창이 이게 동창입니까? 철천지 왼수가 됐잖아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네요. 김남국 변호사님. 네, 실제 이 50대 여성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라고 하고 네네. 있고요. 현재 경찰에서는 동물 학대 혐의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임방글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사실은 이 첫날 그 당일날부터 이 사진을 보내주지 않았다라는 점이라던가 아니면 굳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22만 원을 놓고 가겠다. 그래서 계좌이체까지 한다라는 이런 어떤 정황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키울 의사가 아니라 도축할 의사로 가져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망에 의해 가지고 이 강아지들, 이 아이들, 이 개들을 그냥 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에서는 동물 학대 혐의도 적용을 검토해봐야 되지만 그것을 더 나아가서 사기 혐의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장희영 교수님, 실제로 잡아먹었는지 안 잡아먹었는지 확인해 보는 건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로만 잡아먹었다 해서 지금 개 두 마리 존재가 없는 걸로 치부한 다음에 이 개를 다른 사람들한테 고가에 되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금 딱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앵커님 눈치를 채셨어요. 지금 가져간 당일날 반나절도 안 돼서 두 마리가 사라졌다고 했다가 나중에 추궁을 하니까 잡아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앞에 두 번이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잡아먹었다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저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네. 그렇게 큰 개 두 마리를 다 하루에 잡아먹었다라는 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됩니까? 만약에 정 몸보신을 위해 잡아먹었더라도 아껴뒀다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먹는 게 말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돈을 받지 않고 가져간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라도 나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하는 변명을 위해서 오히려 지능적으로 돈을 안 받아간 것 같고요. 우발적으로 잡아먹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네. 그리고 당일날 두 마리가 다 사라졌다라는 것도 역시 두 마리 다 잡아먹었다기보다는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런 비슷한 수법으로 개들을 데려다가 혹시 되파는 일종의 이 사람들은 부업으로 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저는 좀 그렇게 수사를 좀 해야지 그러니까요. 예,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은 경찰이 다각도로 수사를 좀 벌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분노가 치미는 사건이네요.